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채널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드K 배동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은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청취자께서 삼죽의 자랑 일구 형님 두 분 삼죽이 어딘지 알아요? 잘 모르죠. 안성 아닙니까? 경기도 안성. 맞아요. 배수정 잘 아시네. 그럼요. 삼죽 일구 앵커의 탄생지를 자, 때 아닌 쿠데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네 글자로 받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쿠데타 논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네 글자로 받겠습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쇼미더뉴스 이제 시작해 봅시다. 정상환 기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는 어떤 거예요? 네, 속도 붙는 경찰국입니다. 네, 자 경찰국 신설 골자라는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2일 행정안전부 내에 이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서 이 1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공식 신설이 되게 됩니다. 다음 달 2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국이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이렇게 3개 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중에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모두 경찰에게 맡긴다라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이에 따라서 이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를 하고 이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논의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 원래 이상민 장관이 이 경찰국 신설은 빠르면 8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초스피드로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알겠어요. 그 법제처에서 이렇게 법령 검토가 보통 40일인데 네. 더 단축을 시켜서 4일 만에 이루어진 거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존주의보 발령이 나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늘 오후 2시를 기해서요. 경기도 중부권 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에 오존 농도가 발령 기준을 초과해서 해당 지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정부 인사들의 경찰 비판이 이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한마디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기문란이다 이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강문란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역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조직 개편은 정부의 결정인데 집단 반발하는 것은 기강의 문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집단 행동에 대해서 대통령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만났죠? 네, 오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독대를 했고요. 그 오후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 독대 형식으로 업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법무부 업무 보고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범죄 예방, 외국인 정책, 교정, 감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런 부처 전반에 대해서 이 업무 보고 자료가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최우선으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법무행정을 펴달라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이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에서는 이 경찰 반발이 일고 있는 이 경찰국 신설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경찰들의 이제 반발도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토요일 날 경감급 모임이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경감, 경위 등 중간 초급 간부들의 현장 팀장 회의로 이제 주최를 하기로 진행이 되기로 예상이 됐었는데 계획이 됐던 것인데 14만 명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보도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의견을 밝힌 것인데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당초 팀장 회의를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이 전체 14만 전체 경찰 전국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장소가 아산에 있는 경찰 학교라 하는 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장소로는 부족할 거예요. 더 다른 장소가 또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뭐 14만이 다 모인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아니겠죠. 예. 자, 경찰들이 이제 실명을 걸고 언론 인터뷰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경찰들이 이번에 대기 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도 지금 적극적으로 언론과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언론과 실명 인터뷰에 나선 일선 경찰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산 동부경찰서 양덕 지구대장인 그 류근창 경감이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는 이 거기 계신 총경분들이 총차고 회의를 한 것도 아닌데 이 경찰을 너무 비하하고 또 쉽게 보는 발언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류근찬 경감 어제 JTBC 저녁 뉴스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진행자가 묻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인터뷰하지 말라고 나왔는데 인터뷰해도 되냐. 그렇죠. 그랬더니 자기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인터뷰는 하겠다고 해서 라이브로 어제 인터뷰했던 장면을 뉴스 예. 통해서 봤는데 하여튼 이제 경찰청에서는 전국 경찰에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예. 언론하고 인터뷰하지 말라고. 실제 그 공문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JTBC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요. 내용을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 공장에도 예. 출연했더라고요. 내용을 어떤 분이. 보면은 공문 인터뷰도 하지 말라, 모이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경찰 내부의 반응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경찰 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은 뭐 불사하고 그러니까 불사라는 거는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불사하고 출연도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겠다. 징계를 감수하겠다 뭐 예, 이런 거죠.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두고 이제 정치권 여야 충돌도 이어지고 있는데 정상이죠. 국민의힘에서 입장 뭐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강도 높게 경찰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불법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류삼영 총경이 주도한 서장회의는 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 지도부의 해산 명령에도 불복종했는데 이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기 때문에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항명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여당 입장이고 야당이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아주 강력한 반발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경찰을 상대로 해서 쿠데타라고 하는 발언 자체는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기강문란이라고 앞서 이제 오디오도 나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정작 국기문란을 자초한 건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고요. 특히 이제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의 12.12 쿠데타다. 경찰 총경의 모임이 이런 발상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정상 기자 이문정 검사의 SNS 글도 지금 화제가 되고서 기사화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문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민주당 주도로 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 집단 반발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감찰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일부 경찰관들이 경찰서장 회의를 열면서 반발하고 이에 대해서 행안부가 징계 감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 검찰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네. 이문정 검사는 이 법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례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이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그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도 검찰 역시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들의 반발과 관련해서 때 아닌 쿠데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청취자분들 생각 네 글자로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착각 자유, 정신 나감, 검찰 남불, 선거 보자, 검날 치하, 너도 했다, 자기 모순, 어처구니, 경제 챙겨.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 대정부 질문 격돌입니다. 어제였죠. 예,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격돌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박범계 의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있습니다. 마십시오. 저는 지금 검찰의 의견을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2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2번 했어. 그런 협의를 패싱이다.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인사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저는 충실하게 인사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누구랑 했어요?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 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네. 네, 두 전현직 장관이 정말 크게 부딪혔는데요. 일단 이 검찰총장 인선 지연 그리고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위법 여부 등을 놓고 붙었습니다. 일단 박범계 의원이 이 검찰총장이 2달째 공석인데 그동안 검찰 인사를 다 한동훈 장관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한동훈 장관이 의원님이 장관님이었을 때는 이 검찰총장을 다 패싱하고 인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자 한동훈 장관은 이미 그 이슈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여기에 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이 박범계 의원이 이재명 의원은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건 과잉 수사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자 한동훈 장관은 그건 경찰이 수사한 것이다. 이 법무부 장관인 나에게 왜 묻냐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뉴스 시간에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목음이 네. 막 저리더라고요. 워낙 긴장된 질문 답변이 있어가지고. 자, 경찰국 설치를 놓고 행안부 장관하고 의원들의 설전도 이어졌는데 이상민 장관하고요 박주민 의원의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 그 장 후보자하고는 점심을 먹으면서 보고하는 일정까지 잡았던 모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일선 지휘관의 경우에는 그 위수 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런데- 부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제가 네. 확인해 보니까 관내 여행 신고라는 절차인데 다 밟았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쿠데타 또는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 목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정치인들도 내란이라는 굉장히 이야기를 쓰지 부담스럽습니다.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의 질문 응답도 상당히 긴장도가 높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쿠데타라는 하나의 12.12 쿠데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이게 왜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와 비교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총을 차고 집회를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반발이 나오고 있고 박주민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불법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여행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장관이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쿠데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쿠데타는 외란 또는 내란인데 내란 목적이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쿠데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되고 특히 이제 경찰을 하나해와 비교한 것에 대해서 경찰 내부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하나애를 거론한 것이 이 본인이 얘기했던 또 특정 세력, 네. 소위 뭐 경찰대 출신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애를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보도가 또는 뭐 있긴 있더라고요. 경찰대에서 더 들어가면 이제 수사 개혁 구조단, 저기 금경 수사권
조정을 강력하게 원했던 쪽의 의견이 아니겠냐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경찰 전반의 여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을 비판한 말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정상 기자. 네,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요. 과연 스타 장관은 특별한 재능을 가졌구나 하고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라는 정치권의 용어가 생각나는 아침이라면서 대통령께서 스타 장관 탄생을 지시하자마자 이상민 장관이 단연 우뚝 서 있는데 이 정치권에 주는 상이 있다면 아카데미나 대종상 등 모든 상을 거머쥘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물론이고 이 국내 최고의 이슈가 경제랑 물가인데 그런데 이 큰 이슈를 일거에 경찰국 신설 이슈로 덮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런 스타 장관이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공장 방송에서도요. 스타 장관이라는 단어를 박지원 전 원장이 언급을 했어요. 박지원 전 원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통 한 번 없었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얘기를 하고 우리 결과를 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어요? 나는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진짜 답답해요.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을 일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장관들이 대통령께 독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장관들이 보고를 하면은 처음에는 좀 듣고 계시다가 대통령께서 끊고 자기 할 말을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스타 장관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스타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네.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한때는 또 한동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던 박 전 원장인데 최근에 국정원에서 전 국정원장을 직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고소하는 사태도 있었고 상당히 쓴소리를 했죠. 지금 뭐가 문제고 스타 장관 운운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그 문제점을 콕 집어서 발언했다고 봐야 되겠죠. 썬소리. 예, 쓴소리.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딴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어민 북송 논란을 두고 어제 대정부 질문회에서도 이 공세를 이어갔어요. 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불거진 이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본격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이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가 아닌 괴물 국가로 국제사회에 비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좁은 오징어 잡이배에서 2명이 16명을 살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면서 또 이들의 살해 의혹이 또 거짓일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하태경 의원이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그런 질문했잖아요. 유엔사 승인을 받은 거냐? 네. 안 받고 냉긴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받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받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늘 아침에 이 어민 북송을 또 유엔사가 몰랐다 이런 말을 그렇죠. 또 했어요. 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머쓱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북송 어민이 강제 북송된 것은 잘못됐다, 불법이다. 심지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내에서 대한민국 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북한으로 보내질 근거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대정부 질문에서.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만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북송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판문점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엔사, 그러니까 유엔사 내에는 유엔과 미국이 포함되는 겁니다. 승인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정작 권영세 장관은 몰랐다.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상황 자체가 장면 자체가 머쓱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 해명도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국방부에서는 그 유엔사가 판문점 통과를 허용한 것이지 북송을 승인한 게 아니다라는 좀 다소 의아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자, 경찰국 신설과 관련 쿠데타 논란 청취자들 4글자 문자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굴 위해, 만사 검통, 복창 터져, 역지사지, 국민 패싱, 80년대 그리고 이런 기발한 문자도 빵쿠 통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빵쿠 통쿠.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독주하는 이재명, 고독한 이준석입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네,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 사흘간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28일 모레죠, 모레. 네, 모레. 네. 네, 경선 컷오프하는 결과가 발표가 거죠. 됩니다. 네. 네,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입니다. 네. 자. 당대표 후보는 중앙위원 70%, 여론조사 30%를 네. 지금 거치게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난 거 보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좀 압도적이긴 합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에서는 압도적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고 중도층도 있기 때문에.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압도적이에요. 전체 나오고 있는 발표되고 있는 조사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이제 70에서 이제 80%대 선 추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 수치가 아니라.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어대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반발들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관련 반발, 당의 분열에 대한 반발, 또 선거 책임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여하튼 모든 것을 포함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딴 경쟁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 셀프 공천 요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어떤 해명이 나왔습니까? 네, 관련해서 뭐 이재명 후보가 그 개항을 공천을 스스로 요구했다 이런 박지원 위원장의 그 폭로가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해명은 안 나왔고요. 네, 뭐 해명은 제가 아직 보지 예. 못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보면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소갈이가 있겠죠.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지금 뭐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전국 투어, 그 준석 대장정, 또 공개 자맹이 공개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차기 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느냐 이런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응답자들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중도층에서 또 이준석 대표가 견인해왔던 20대 남자 또 30대 남자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표몰이가 가능한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 이준석 대표 징계했다지만 결국 당 지지율도 오히려 올라가기는커녕 정체되거나 내려가고 또 당 내부의 당권을 둘러싼 논란은 또 끝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전국 대장정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고민은 시작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 하겠습니다. 때 아닌 쿠데타 논쟁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역시 네 글자로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뚱코발부터 해주세요. 3, 2, 1. 고마해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죠? 경상도 사투리라서 그런 건가? 이건 지역 차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정상근 기자 주세요. 3, 2, 1. 내 맘대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늘 좀 짜네요. 청취자가 했던 거 제가 소개해드린 걸 따라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네. 아닙니다. 네. 오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정상 기자가 정상 맞나요?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정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